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코스닥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좀 반전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잘 가던 코스피가 어제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집중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봐야 되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6월 CPI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눈치 보기 장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어쨌든 굵직굵직한 지표와 이슈, 발언 등을 소화하면서 보다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 증시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역대 최고치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무려 22조 9천억 원을 담으면서 8개월 연속 지속적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의 PBR이 한 배를 넘어서는 그러한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코스닥도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종목 차별화 장세 속에 어떠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이야기들 하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이나 종목 투자 한번 계획 짜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죠. 음식료 업종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종목도 선별해 보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업종,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관심도가 정말 높은 요즘입니다. 후공정 기업 대비 전공정 기업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공정의 타임이 온 것일까요?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주들 수주 소식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이제라도 타야 되는지 관련 모멘텀과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와 함께 조금 더 큰 시장의 모습을 바라볼 텐데, 요즘 유럽에서 선거가 계속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세하게 그 해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줄 주요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는 가운데 오늘도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도 당 초반에는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다가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S&P 500 지수의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차트 추이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26%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S&P 500 지수가 연말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간밤 나왔던 오펜하이머의 의견을 확인해 보면 올해 연말 S&P 500 지수의 전망치는 5,900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는 월가 주요 투자 기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연말 전망치인데요.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존 스톨츠푸스는 두 가지 이유로 연말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최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경신해가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투자 열기는 과도하게 쏠린 투자 심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시장 강세는 결국 AI,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수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여기에 연내 금리나 기대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S&P 500 같은 경우는 연말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월가 분석가들의 의견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가 경신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50달러 선에서 안착해주는 모습 간밤에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xAI를 앞세워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최첨단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완공될 이 시설에는 테슬라 자체 AI 하드웨어와 엔비디아 GPU 5만 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이게 완성이 되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머스크는 테슬라 슈퍼컴퓨터 외에도 본인이 직접 설립한 AI 스타트업이죠. xAI를 위해서 또 다른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완전 자율주행 기능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xAI가 현재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직 활용 범위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머스크의 사업 행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머스크가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분위기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미 증시가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를 보인 가운데 최근 대만 증시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는 TSMC, 어제 주가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전날 모건 스탠리가 이 TSMC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가이던스 긍정적일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주가가 장중에 4.47% 상승하면서 1,180대만 달러로 기존 가격보다도 9.3% 오름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고요. TSMC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또 TSMC가 웨이퍼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TSMC가 AI 가속기 수요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등에서도 TSMC의 칩에 대한 이 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22년 마지막 분기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9,500억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세계 8위 규모의 회사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현재 보여주고 있었던 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다소 경계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개장 직후 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지만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둔 경계 속에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9위에 있을 파월 의장의 제언에서는 최근 미국 경기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만큼 미드급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나오는 만큼 지수들의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브로드컴, AMD 등이 상승하였고 특히 인텔이 6%대 급등을 보여주며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또한 테슬라가 9일 연속 랠리를 펼치며 루시드가 2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8% 급등하였고 니콜라도 17% 급등하며 전기차 섹터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이 치러지며 정권 교체가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GDP 대비 정부 지출과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 억제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5월 시정 등급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통화 및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올해 2분기 어닝 시즌 이벤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CPI, PPI 등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확인되면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일 델타항공과 펩시코, 12일에는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 씨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국내 증시 어제만 보게 된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공매시는 간만 미 증시에서 AI 대표 종목들의 랠리에 힘입어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내 코스피 지수도 연고점 경신을 이어가며 글로벌 랠리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850선을 돌파하며 5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랠리에서는 글로벌 국가 중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면서 연초 이후 상대적 부진도 만회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적인 색깔도 다양해지는 양상인데요. 반도체 내에서도 그간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 선전하고 있고 바이오와 2차전지 밸류체인과 같이 그간 부진했던 업종에서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이어서 말로만 듣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메모리 판가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 가운데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수급 흐름 속에 소수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나머지 종목과에는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지수가 반등하는 가운데 여전히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펼쳐지는 양상인데요. 주 후반부터 발표될 개별 종목들의 실적과 수주 등의 종목별 이슈가 주가 등락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서 시행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기 부진했던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과 발을 맞추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그리고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슈 포착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 음식료 업종이 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탄탄한 데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CJ, 제일제당, 농심 등 음식료 업종의 지분을 대거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반기 K푸드의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지속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음식료 업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잘 나올 업종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잘 가리다 보면 결국에는 K푸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에는 뭐 시장이 음식료주가 갈 때 막 상한가 치고 이럴 때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수출주 실적주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옥석 가리기도 꽤나 필요해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푸드 쪽 하면은 사실 지금 뭐 라면이라든지 떡볶이 그리고 냉동김밥, 막걸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빵은 또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SPC 상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술도 안 하락하는 가요, 술도.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음식료라고 해서 그 음료 쪽 네네, 종목들, 그러니까요. 롯데칠석 이런 네. 종목들은 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원가 부담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를 겪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러게요. 내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그 포모 현상이 조금 더 그 세부 섹터별로 조금 더 가속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가는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랑 비슷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0년대 중반쯤에 이런 예. 비슷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대표적으로 네. 오뚜기 들어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때 오뚜기가 네. 막 100만 원까지 가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뚜기가 이제 올라간 퍼센트 게이지를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점으로 해서 최고가가 140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한 800%대 가까이 야. 거의 뭐 10배거 가까이나 주가 근데 상승세가 착한 기업 이러면서 네. 또 오뚜기가 또 부스트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물가 통제를 좀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 인상을 딱 단회하고 나서 제품가가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까지도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되면서 그쵸. 대거 식품 종목들이 이제 비슷하게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었고요. 16년도 한한령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또 식품 기업들이 중국 쪽에 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라면 쪽은 지금도 이제 중국 쪽에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라면 쪽에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시장 점유율이 삼양식품도 아직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회가 되게 많은 시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한령 이후부터 이제 음식료 업체들도 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위기가 기회로 이제 미국 시장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같이 함께 반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해외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제 한국 음식들이 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네네. 측면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나 간장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용어들이 영어로 좀 해석을 해서 기억을 했거든요. 스파이시 라이스 파스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도 떡볶이라고서 떡볶이 고유명사를 고유명사로 네. 받아들이고 불닭볶음면 역시도 불닭이라고서 고유명사로 받아들이는 점에 있어서도 이 한국의 이제 음식 문화가 이제 외국인들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라는 측면에서 K컬처 영향이 좀 사실상 한몫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국 음식들이 뭐 비빔밥이라든지 불고기, 불고기 이런 이런 거였죠. 인식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제 배우들이 라면을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음식으로 인식이 된 측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컬처바, 그러니까 K웨이브잖아요. 네. 이 흐름이 슈퍼사이클 흐름이라고 기대를 해보면 과거 이 오뚜기가 3, 4년 정도 내리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푸드 관련주 내에서의 이제 옥석가리기 필요하지만 슈퍼사이클 타는 업종은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SM엔터 시세 조정 혐의 때문에 검찰 조사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또 카카오 요즘 뭐 워낙 주가가 안 좋고 전망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을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음식료 업종 주가 흐름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볼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1분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실적을 전해줬던 음식료 관련 기업들 2분기 역시나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조그룹주겠죠. 사조대림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내걸으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김밥을 수출을 하는데 이 김밥 수출
수출량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매달 7만 2천 줄가량을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김 관련 모멘텀으로 어제 같이 강하게 상승했던 CJ 시푸드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냉동김밥 수출이 1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라면 관련 기업들 전일 상대적으로 김 관련 종목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상승하면서 60만 원대 이상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농심 역시나 0.3%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번 2분기 때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국내 1위 업계인 농심을 제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불닭볶음면의 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8%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생표식품에서 내놓고 있는 요리 에센스 연두가 유럽 시장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소스류에 대한 그러한 주목도 덕분에 어제도 8%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다시금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의 종목 흐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음식료 업종의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거 고를까요? 사실 저는 우리 앵커님한테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또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연하게 또 사고를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올라탈 생각이 만한 종목 뭡니까, 들어서 그러면? 일단 삼양식품. 삼양식품. 네, 슈퍼사이클을 여전히 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예, 올라타도 될까? 괜찮을까요? 네. 저도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삼양식품이 PR이 27배고요. 네. PBR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7배가 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가 싶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이 결국에는 답을 말해주는 것 그럴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6천억대, 영업이익이 이제 654억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삼양식품이 조 단위의 기업으로 그쵸. 올라선 지 이제 지난해부터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2024년도 지금 1조 5천억 원의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 2021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5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매출액에서 얼마 정도까지 매출액이 기대가 되냐? 2년 내에는 매출이 이제 2조 원대까지. 네, 내년에 2조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이야기 빠르면 나오더라고요. 네, 빠르면 이제 내년에 2조 원을까 너무 상승세가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정도거든요. 삼양식품이 사실 악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쪽에서 한번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주가가 항상 올라갔을 때 특수관계인이 매도를 하면 그때가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작년에 올라갔을 때 대거 이제 고가권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좀 0.19%대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일단은 그게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해석을 안 한 그러게요. 모습이고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대량의 또 리콜 사태도 한번 있었잖아요. 덴마크 쪽에서 그 급성 중독 위험이 좀 캡사이신 우려된다.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 광고 효과가 그러게요. 돼서 더 외신 궁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기자들이 먹방 콘텐츠를 찍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더 먹어보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불닭볶음면이 맛이 불닭볶음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맛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미국인 입맛에 또 찰떡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까르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이 조금 완화되면서 약간의 좀 느끼한 맛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외국인들한테는 호응을 좀 이끌어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할랄 인증을 받는다든지 현지화 노력까지도 같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그 K-웨이브가 불닭볶음면에서는 계속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가 그럼 상승세가 좀 더 결론적으로 보일 것 삼양식품 같고요. 지금 쉬고 있을 때 들어가도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 아니면은 이제 언제 들어가냐 네, 싶을 정도로 시작 발표 전에 네, 사야 지금 된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일단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살짝 발 담궜다가 빼기가 참 괜찮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상으로 단기 조정 구간 이후에 지금 횡보세가 대략적으로 한 5거래일 이상 정도 지금 나와주고 네.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좀 강하게 준다 하면은 47만 원 구간대까지 눌릴 수 있지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방으로 갈 것 같다 하면 바로 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58만 원 선을 단기 손절가로 손절만 짧게? 네, 잡고서 이제 반등 본다면 70만 원대가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변곡 구간이라고 보고 네. 있어요. 70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되면 정말 이제 과거에 오뚜기가 그러했듯이 황제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삼양식품 들어가실 네. 거면 지금 시점에서 짧게 손절가 잡고서 대응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한번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한번 잡아주셨고 두 번째는 진짜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 때문에.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라면 얘기했잖아요. 네. 라면 관련 수요도 받을 수 있고 이제 냉동김밥에 들어가는 김 관련 수요도 볼 수 있는 네, 풀무원을 네, 가지고 풀무원이 왔는데요. 라면도 하나요? 네, 서울라면이라고 이제 서울시와 같이 함께 오. 콜라보레이션한 라면이 있는데 올해 1월달에 출시를 해서 지금 6월달까지 벌써 판매량이 100만 개가 넘어가고 오, 있다고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한인마트인 H마트 쪽에 먼저 입점을 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업을 통해서 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미김이나 스낵 쪽으로 네.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치도 같이 함께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푸드 종목들이 지금 눌림목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풀무원 역시도 짧게 한번 잡아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격 전략 13,5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네. 괜찮은 종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과 풀무원 라면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신립석 소장님은 푸드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저는 김밥주, 김밥. 사조대림. 어제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지금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의 치폴레처럼 정말 그렇게 가서 그래서 지금 농심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과거의 그 악연 때문에 혹시나 뭐 그걸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면 그냥 다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 우지 파동으로 사실 그 나중에 다 무죄가 났는데도 그 사건 때문에 농심이 그걸로 1위로 올라섰고 그 뒤로 삼양식품이 다시는 1위를 역전 못했거든요. 아우, 근데 옛날 지금 이야기네.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괜찮게 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풀무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3위인 오뚜기는 또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풀무원이 라면 시장에서 4위인데 이제 특이하게 겉면이나 이런 걸로 치고 오면서 냉동 볶음밥도 황금모 볶음밥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엣지 피자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강점이 있어서 또 부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뚜기도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라면의 파트너인 김밥. 이게 그 여고생들은 특히나 그 분식집에서 떡볶이, 라면, 김밥 뭐 이렇게 약간 3종 세트 아니면 거기다 튀김까지 해서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김밥하고 라면은 빠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면의 수출이 이렇게 잘 된다면은 분명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요즘에 다 볼 거예요. 누군가 또 이제 그 라면, 삼양라면하고 김밥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이 만약에 터져버린다면은 네. 진짜 그렇죠. 그 조합을 또 맛을 못 있거든요. 그렇죠. 김밥을 살짝 라면 국물에 적셔 먹는 그 스킬, 그렇죠? 그거를 뭐 생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쵸. 여러 가지 기호가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조대림이라는 업체가 사실 조금 이거 마이너라고 하면 마이너죠. 좀 거래량도 없고 했었는데 뭐 우양도 사실은 핫도그 기업 별로 거래량이 그쵸,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근데 폭발했거든요. 네. 지금 김밥 15만 5천 줄을 수출을 했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중소기업이 먼저 그 판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냉동 상태에서 3분만 돌려서 바로 요리해야 하면은 그게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 레시피를 찾아냈대요. 근데 여기 지금 사조대림이 참치김밥, 유부 우엉김밥, 버섯 잡채김밥, 냉동김밥 3종 이걸 15만 5천 줄을 야. 저걸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조대림이 좋은 게 사조대림이 원래 냉동김밥이라는 아이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조대림은 원래 주력 품목이 광천김, 맛살, 햄, 어묵, 식용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레시피에서 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재고로 있는데 소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김밥을 15만 5천 줄을 수출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팔린다고 하면은 또 찍어내야 되는데 그 김밥 재료를 사조대림이 다 만드니까 이거를 뭐 들여오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재료 마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양라면이라던가 농심은 그걸 수입을 해서 혹은 들여와가지고 그걸 만드는 그죠? 거잖아요. 가공을. 근데 사조대림은 원재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레시피를 버무려가지고 비율대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밥 재료까지 동반 수출 아이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모멘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최근에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소장님? 부담은 당연히 있죠. 지금 삼양식품이나 사조 대림은 간단하게. 그렇죠. 사실 굉장히 고점이라면 더 가면 또 고점이 아닌데 네. 아니긴 한데 이격 자체가 상당히 네, 벌어져 많이 있어서 벌어졌어요. 네. 농심이나 오뚜기나 이런 낙수 효과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요즘 스타일은 그냥 하나가 가버리니까 가는 게 그렇죠? 계속 가니까.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 계속 있는 게 낫었던 거죠. 소재 부품으로 갔더니 안 가는 거죠. 약간 이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양식품처럼 계속 주가 우상향 쏠 수 있을지 사조 대림도 어제 한번 시세가 또 분출을 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실적 시즌 앞두고 음식료 업종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신일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끝없는 불황에 비상경영을 선포한 석유화학사들이 2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됐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바닥 국면을 지나서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내구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다만 중국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정말 저점이 끝날 걸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인데, 자, 저는 신 소장님이 석유화학 가져와셔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거죠. 정말 이런 경기 민감주는 네. 만약에 저점에 정말 잡는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만한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속 편하게 진짜로. 가져갈 수 있죠. 속이 편하진 않은데 왜냐면 이걸 갖고 있는데 시점을 잘못 잡으면 지금같이 뭐 반도체나 이런 거 날아가는데 완전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초리도 왜 너는 거기 있냐 바보니 이런 얘기까지. 너무 하나. 물론 그런 친구가 평생 성공하지 않아요. 그게 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NCC를 갖고 있는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네. 그 원유를 들여다가 또 나프타를 정유사에서 나프타만 빼주면 석유화학회에서 나프타를 따로 끓이죠.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있는 업체가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예요. 금호석유화학은 그게 없고요. 근데 지금 대한유화 그리고 LG화학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연봉으로 보시면 연봉을 자주는 안 봐도 되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는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저점을 잡으면 진짜 엔비디아만한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종목이 전부 다 20년 선에 걸쳐 있는데 20년 선이요? 이건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왜 중요하냐면 2008년 금융 위기 때,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보세요. 그런 결정적인 10년마다 오는 블랙스완급 사태에서도 20년 선을 지켜낸단 말이죠. 맞고 올라오는군요. 그쵸. 20년 선을. 그럼 지금이 2008년 세계금융 서브프라임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보다 지금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저점으로 생각 안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태에 비해서 지금이 그런 사태 정도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급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베스트 타이밍이다.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죠. 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20년 선이 안 깨졌습니다. 지금 20년 선이죠. 그렇죠?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LG화학도 보세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거기만 정확하죠. 20년 선. 그러게요. 자로 근 듯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NCC가 큰 롯데케미칼만 20년 선이 붕괴됐습니다. 깨졌네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깨지지 않았던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조금 예외가 되겠지만 NCC 업체 4개 중에 3개가 이런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 사태에도 깨지 않았던 역사적인 저점 라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만약 포착해서 공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게 성공한다면 이거는 조선, 화학, 철강 이런 거는 인생에서 한 2번 정도만 먹으면 그렇죠?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안 좋다, 실적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다.
뭐 신용평가사에서는 지금 뭐 신용등급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길게 연 차트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확인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석유화학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도 있고요.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관련 기업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일 0.1%가량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석유화학 부분이 2개 분기 만에 다시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추세를 본다면 괜찮습니다. 5일선 위에서 움직임 단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61선과 121선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 우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제는 0.7%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운사이클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좀 횡보 양상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 전일 반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6%가량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황화 리튬 증설로 인해서 3분기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어제 금호석유가 7%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금호석유 역시나 뭐 타이어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고무장갑 원료의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7.6%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업황 자체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목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신입사 소장과 그럼 종목을 골라볼 텐데 뭐 처음에 석유화학주 주셨을 때 저는 뭐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그냥 가능한가라고 반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장기적인 차트, 연 차트 20년 선을 인생에서 한번 중요한 보자. 순간에는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죠. 네.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어제 왜 이렇게 올랐어요? 아까 전에 4개 말씀드린 거는 다 NCC를 네네. 갖고 있다고 했죠.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끓여서 나오는 것 중에 나프타를 석유화학회사에 넘겨주면 나프타를 또 끓입니다. 석유화학회사에서. 그걸 끓이면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뭐 BTX 이렇게 나오죠. 네네. 그 부타디엔을 받아서 다시 합성금으로 만드는 역할이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는 가마솥이 없는 회사죠. 근데 앞단에 있는 가마솥이 있는 회사에서 주로 뽑아져 나오는 게 에틸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화학의 주요 지표로 볼 때 뭐 에틸렌 스프레드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얘기를 하죠. 에틸렌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게 에틸렌 스프레드입니다. 그게 넓어져야 커져야 스프레드가 석유화학 업황이 좋다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범용 제품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NCC들을 많이 깔아서 중국에서 싼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리테무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네이버가 어려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금호석유는 뒤에 조금 스페셜티를 만드니까 여기서 해자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술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네네.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20년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10년마다 오는 위기보다 지금이 안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금호석유가 지금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기회겠죠. 아무리 100세를 산다고 해도 주식의 기한이 0세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에 한 번 크게 왔고요. 네. 2020년에 크게 한 번 기회가 왔고요. 지금 약간 머리를 들이미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루션 스타일앤 부타디엔 고무라고 SSBR 원래는 SBR인데 여기 S가 하나 더 붙었죠. 이게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입니다. 근데 요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게 왜 오르고 있냐면은 그 전기차 타이어 수요가 있어서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천연 고무 가격이. 뭐 이거 나갈 수도 있는데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합성 고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천연 고무 가격이고요. 천연 고무 가격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데 스티리엔 부타디엔이라던가 부타디엔 고무는 계속해서 더 오르고 있어요. 있네요.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거는 전기차 수요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 논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목화솜으로 만드는 면 가격이 오르면 면 100% 옷이 줄어들고 나일론 함유된 옷이 늘어납니다. 그쵸. 왜냐하면 면의 대체제이기 때문이죠. 천연고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합성고무 가격도 올라요. 그 기본적인 원리 플러스 전기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타디엔 고무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스프레드가 많이 남는 거죠. 무슨 스프레드요? 이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끓여서 나오는 부타디엔을 받은 그 가격보다 파는 SSBR이나 SBR의 가격이 높은 거죠. 더 높게 팔 수 있는 거죠. 금호석유 마진 입장에서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NCC를 가진 업체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천연고무 가격은 3년 내 최대치가 지금 찍히고 있고요. 태국은 무려 12년 만에 최대치가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후도 안 좋고 인력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고 그런 것 때문에 심지를 못했대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나서 많이 못 심어서 그 뒤가 걱정되고 있잖아요. 미리. 지금 여기도 천연고무는 한 번 심으면 7년 정도 자라야 성인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천연 고무 가격은 앞으로도 꽤 상승을 할 올라갈 겁니다. 거다. 고무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성고무를 밀어내는 그 동인이 있는데 전기차 수요는 폭발하고 있죠. 니오가 이긴지 리비안이 이기는지 테슬라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기차 큰 자체가. 파이만 올라가면 되는 그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어쨌든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을 그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뭐 예전의 그런 위기 때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지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10배 나왔습니다. 그쵸. 그때 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금호석유 맞고 그러면 이제 주식와이프 파트너님은 어떤 거 보세요? 화학 쪽. 저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네, 그 정밀화학 쪽으로 좀 찾아왔는데요. 네. 화학 쪽 종목들이 좋은 종목을 저는 좀 많이 찾고 싶은데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세여서 네, 시세는 종목을 안 찾기가 좋아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좋은 거 뺏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화학주 하면은 과거의 차화정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해서 아, 예. 그래도 화학주가 한 번씩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또 실적 장세이기도 하고 저PBR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또 대형주 위주 장세이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에는 그에 다 KCC?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KCC는 사업 부분이 총 3가지로 나뉜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페인트 쪽, 도료 사업 부분이랑 건자재 그리고 실리콘 쪽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실적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네네. 완전 이제 침체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할 수 있었던 게 조선 섹터가 지금 슈퍼사이클이죠. 근데 조선 쪽에도 선박을 이제 페인트하는 쪽에 도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항상 이제 재도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으면서 그나마 실적으로 선방을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작년에 반도체도 감산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리콘 사업 부분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아까 그 원자재 쪽 가격 반등 말씀하셨는데 실리콘 쪽이 지금 가격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지금 서서히 실리콘 쪽 그 사업 부분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 기업이 글로벌 실리콘 생산업체 그 글로벌 3위 업체를 인수를 해서 지금 파이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런 원자재 가격 반등과 함께 실리콘 쪽 관련 수혜를 좀 기대해 본다면 KCC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이제 2021년도 구간대까지 올라온다 친다면은 38만 원 선 정도까지는 목표가 올해는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CC 뭐 주식와이프 파트너는 안정적인 종목 골라오셨네요. KCC 화가지 석유화학주들 하나씩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빅사이클로 좀 시클리컬 업종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시 전문가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시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 6월 CPI를 앞두고요. 경계 심리가 높아질 법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소식은 안도 요인을 가지게 했고요. 전일 발표될
뉴욕의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3.2%에서 6월 3.0%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연이을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높아진 만큼 중간중간 한 자릿수대에 가격 조정은 출현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한 이 같은 가격 조정은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일에도 미국발 호재성 재료가 바이오, 2차 전지 포함 전반적인 코스닥, 코스피 주가 반등세의 연속성을 부여할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자, 이제 장전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엔소리어 2분기 영업이익이 직전보다 약 24.2% 정도 늘었습니다. LG 엔솔은요, 북미 완성차 고객사 물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유니테크노 한중 CNS가 이제 장전에서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특히 ESS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격변하는 CDMO 시장, 국내 기업도 인수 증서를 박차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와 맞물려서 CDMO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현재는 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상황이므로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공략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주로는 바이넥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현재 어제 시장에서 바이넥스가 대장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분은 다른 종목보다는 현재 바이넥스가 CDMO 관련주들 중에 가장 탄력성 있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오늘 시장에서도 이 바이넥스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막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는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번 주에 만약에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오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 뭐 더 급진적으로는 7월의 금리 인하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9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의견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 탄력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좀 분전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했는데 과연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투자 이어가야 할지 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인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현진 팀장님,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좀 반도체가 뜨겁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도체 전공정 업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장비주는 이제 대부분 후공정 업체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HBM에서는 아무래도 후공정의 이제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 반등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D램의 전환 투자를 위한 전공정 장비 출하가 확대되면서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HBM에 이제 계속해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방송 얘기들 경제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용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이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수주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인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낙폭과대 섹터 엔터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낙폭과대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또 엔터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달 BTS 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BTS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전역을 할 거고요. NCT 127과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이달 중에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은 또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YG엔터의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그 JYP의 엠믹스를 비롯한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도 하반기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기점으로 가을, 겨울까지 콘서트들도 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로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SM이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SM 포함해서 이제 국내 대형 엔터사 모두가 낙폭과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가격 매력은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 그 내일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정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 6 그리고 갤럭시 워치 7 그리고 갤럭시 링이 이 행사에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갤럭시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삼성에서 AI를 적용하는 폰입니다. 그래서 S24가 AI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판매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폴드 6의 판매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갤럭시 부품주를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링 같은 경우 관심이 가장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한 49만 원대 정도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삼성에서 나오는 최초의 그 반지 형태 제품으로서 얼리 어답터의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을 감싸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부분에 특화된 뭐 당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링의 판매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링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FPCB를 공급하는 업체가 그 인터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을 했는데 갤럭시 링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은 반도체 가운데 전공정,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조선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뭐 그만큼 수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제 초대형 이제 가스 운반선 운반선 관련해서 이제 두 척, 뭐 PC선 두 척해서 총 약 5천억 정도 어제 공시가 좀 나왔었죠. 뭐 이런 공시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122척입니다. 지금까지 수주한 게 올해 수주한 게 122척인데 자, 이 중에서 지금 현재 129억 5천만 달러를 수주했는데 올해 목표가 원래 135억 달러였어요. 이미 지금 현재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목표 달성의 이제 95.9%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주 목표가 97억 달러인데 지금 이제 51% 정도 수주를 했죠. 49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수주를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또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뭐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MRO, 그러니까 뭐 MRO 사업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쪽을 뭐 미국에 있는 조선 선박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고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NPU라든가 지금 LPDDR 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NPU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CPU가 있고 뭐 DPU가 있고 NPU가 있는데 N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머리에 이제 뉴럴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NPU라고 좀 명칭을 좀 붙인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오픈엣지라든가 넷패스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엑시코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들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LPDDR이란다면 우리가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DDR도 있고 뭐 GDDR도 있고 하는데 LPDDR은 말 그대로 이제 로파워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LPDDR을 통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료 데이터 쪽입니다. 의료 데이터 쪽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서 FDA 미국의 FDA 승인도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AI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 시장 같은 약 2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북미향 수출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한번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양시장 출발 직전인데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걸음 쉬어가던 유가증권이 오늘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0.5%가량 상승한 2,8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상승하면서 860선을 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어제 종가상 1% 이상 상승하면서 121선 위에서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얼마만큼의 상승력을 또 이어갈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게 된다면 우선 반도체 관련 두 기업 모두 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0.9%가량 상승 출발 집계되면서 88,000원 선 다시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 SK하이닉스도 0.8%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권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고요. 완성차 기업의 현대차 역시나 0.8% 상승 출발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오늘 소폭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80만 원 선 터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전일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다가 오늘은 어제의 하락분을 다소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에 타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으로 지금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 하락 출발,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또 상승했습니다. 9거래일째 오름세로 마감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여전히 시세 연속성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어제여서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또 다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매기가 쏠리면서 코스닥이 어제 1%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였죠. 과연 오늘 시장도 코스닥에 이어갈 수 있을지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디커블링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반대의 움직임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일단 양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0.5% 가까이 상승세 보이면서 87,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0.6%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2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대장주들이 좀 힘을 보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갑니다. 2,873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5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어제 상승 탄력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0.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캠이라든지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 제약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미증시 특히나 기술주가 지속적인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58% 상승하면서 2,874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가량 오르면서 8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데일리 스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섹터도 있지만 우선 반도체가 좀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TSMC가 시총 1조 달러를 터치하는 데 장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SK하이닉스 0.6% 상승하면서 전일의 하락분 좀 만회하는 모습, 삼성전자 0.6% 상승하면서 반도체 두 기업이 모두 다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소폭의 상승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완성차 기업은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출발된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5% 상승 출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졸레어 시밀러 옴니클로가 특허의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가의 반영은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어제 5%가량 빠졌었죠. 오늘은 1.6%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전자 오늘도 힘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쿨러 관련된 그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창업자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 0.8%가량 밀린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어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 한 걸음 쉬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어제 6%, 4%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0.3%가량의 밀림이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0.1% 소폭의 상승, HLB 같은 경우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도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ADC 바이오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삼천당 제약도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리노공업이 3%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소재단에서는 솔브레인이 0.1%가량의 오름세, 공정단에서는 HPSP가 0.2%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는 이오테크닉스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띕니다. 6%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시총 상위단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업종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업종별 상승률에서 상위권에 안착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오늘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화학 업종이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룹 지주사들 1%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 PBR 관련 기업들 시총 상위단에서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주사들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에 힘입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도 흐름 괜찮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0.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도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은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의 개장 특징은 어떤 걸 꼽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졌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여가면서 키막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0.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1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하고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엇갈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선물 매수는 여전히 3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면 오늘 큰 변동은 없습니다. 1,382원대에 출발을 하면서 여전히 1,381원대와 2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다시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과 함께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국내 증시 소폭 강세 출발을 했는데 일단 미증시는 보합 마감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의 관망 심리가 발동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의 6월 CPI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는 맞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는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약간의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주의 강세가 간밤 미증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기 때문에 금일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확실히 강했습니다. 오늘은 비등비등하게 두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형주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 대형주가 약간 쉬어갈 때 중소형주가 이제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시는 것이 또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건설주입니다. 건설주가 오랜만에 좀 강하게 올라오죠. 1.2% 정도 강세, 대우건설 3% 그리고 GS건설도 2% 강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정비공사에 대한 수주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건설주도 그동안 거의 못 올랐죠. 저 PBR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화학주도 0.6% 강세입니다. 화학주도 지금부터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역시 낙폭이 컸고 중국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데 실적은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종목들 3%대 강세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어쨌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품 업종 0.6% 강세, 요즘 비만 치료제 기반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흐름 또 좋게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0.5% 강세입니다. 앞서 제가 이슈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 관련주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좀 힘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건설 쪽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또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은 시장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일단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일 연속으로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던 부분들인데, 자, 오늘 아침에는 지금 이제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적기는 하지만 일단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고요. 소스 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선물 쪽에서는 지금 이제 순매수를 좀 늘리고는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과거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 여기서 이제 현물 매도 물량은 좀 더 나아질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매수 물량은 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 물량을 늘린다는 건 프로그램 쪽에서의 현물 쪽,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물 쪽 물량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일단 좀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종별로 해서 움직임들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요. 업종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랑 이미 지금 2, 3년 전부터 원래는 이제 시공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이 어제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좀 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의 80%를 현대건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원전을 만들었고 그런 이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유럽 쪽에 우리가 영업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시공을 해달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건설사들이 거의 다 만들고 있다라 만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MRO라든가 그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거의 다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흐름들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지금 현대건설이 생각보다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뭐 움직임이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오늘 아침에는 1.5%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현대건설도 하나의 또 원전 관련된 수혜주로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쪽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뭐 경기가 침체되고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고 소비 심리가 약화되면 이제 코웨이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코웨이가 지금 3% 정도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시그니컬한 이제 지금 석유화학 쪽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대한유화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이 좀 녹아 있다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 쪽도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뭐 시장에서는 아예 지금 관심도 없는 업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다면 석유화학 쪽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이 많은 상황인데 지수가 뭐 급격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3분여가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원전으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 섹터에 대한 검색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죠. 아무래도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임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국내 2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음을 우려한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원전에 대한 기대감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에 대한 검색 빈도 오랜만에 높습니다. 이 LH가 모듈러 주택 사업 확대를 통해서 국내 스마트 건설이 이끌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최고 충수 20층까지 건설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모듈러 주택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검색과 관심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인텔이 6%가량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블랙박스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높은데요. 최근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 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블랙박스 관련 기업들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골프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프웨어 판매량도 이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자면요. 코아스가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에 올라갔고요.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관련 모멘텀도 함께 엮여 있는 종목이죠.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 대한광통신도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 모멘텀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리기판 관련 기업도 지금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HB테크놀로지가 15%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도 17%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원전 관련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거넥티 코스메틱도 오늘 7%가량의 오름세를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오거넥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알아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면 역시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관심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20%가량의 정말 깊은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전력, 전선 관련 기업들 여전하고요. 사조시푸드 같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가 높은 종목들도 많고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유리기판이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럼 오늘 특징주 전문가들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탄력 코스닥이 약간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0.2% 상승으로 상승 탄력이 줄면서 86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38%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닥 좋지 않은데 그나마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천당 제약이 오늘 20만 원 선 안착에 다시 재도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4%가 넘게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과 HLB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종목들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슈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한광통신인데요. 현재 13% 정도 급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광통신망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다시 한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5G에서 6G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광통신에 대한 수요는 뭐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글로벌 광섬유 가격도 좀 우상향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규 AI주로 이제 파생되면서 대한광통신을 같이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이제 5G 그리고 6G 이런 구축이 또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주, 6G 관련주 대부분 좀 부진했는데 이번 대한광통신의 반등을 계기로 5G 장비주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JNB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정밀 가공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현재 7% 정도 강세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스태커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HBM 공정으로 레거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길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하반기에는 디램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램 생산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이 종목도 꾸준히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킨스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소켓 업체인데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기술 CXL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네이버가 발표한 마1 AI 가속기에 저전력 DDR5 D램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킨스전자가 국내 DDR 관련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황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의 공통점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크게 견인이 됩니다. 부품주 그리고 전공정 장비주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공정 계속 강조해주고 계세요. 오윤전 팀장님이. 자, 이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주가는 좋지가 않네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보험사들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지금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선 쪽을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네.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탄력 있게 크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 같이 지금 이제 큰 상승률은 없지만 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오늘 같이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좀 어느 정도 이제 아웃퍼폼하면서 이제 주가 크게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좀 조정을 줄 때 오히려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차트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5일선과 7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오버슈팅하는 자리가 분명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오버슈팅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조금 밀리고 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여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든 신규 매수를 하시든 좀 더 비중을 좀 확대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 관련해서도 계속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범 대표님 조선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서 또 시장 전략을 짜야 할지 마지막 핵심 키포인트를 좀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네, 지금은 어쨌든 양시장에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 특히 기술적 부담이 반영되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기가 어려운데 이때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근 외국인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낙폭과대 2차 전지 대형주에도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을 외국인도 느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격 매력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좀 따라가시면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주목을 해보는 오늘 시장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키포인트 뭘로 보세요? 저는 이제 토끼 같은 매매보다는 좀 거북이 같은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도 지금 이제 선물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현물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고 다들 보면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딱히 이게 지금 현재 뭐 지수를 크게 올리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은 나오고 주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제 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위해서 빠르게 매매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을 좀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위원장의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발표를 또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고 좀 대응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매매를 꼭 하셔야 되겠다 하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 줄 때 그때를 좀 하나의 또 매수 시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도 대기하고 있고 CPI도 저희가 확인해봐야 하니까 조금 천천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의견까지 박수범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하고 종목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공략주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샘표 식품, 식음료, 음식료 업종의 종목을 하나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 또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뭐 수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샘표 식품도 역시 수출과 또 해외 판매 쪽에서의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얼마 전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으면 34,900원에 아마 체결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38,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과연 샘표식품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지금 주가 흐름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표식품 오늘 아쉽지만 조금의 낙폭이 나오네요. 2%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샘표식품도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함께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양질의 좋은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볼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이요. CXL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시세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가능할까요, 상승?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 이제 대상이 엑시콘과 네오셈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것이 핵심 골자였습니다. 실제로 시간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하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런 러브콜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차원에서 가격은 다소간에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엑시콘이 왜 이제 러브콜을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결국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 CXL 테스터와 관련해서 국책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장기 스펙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그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제품도 공동으로 개발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삼성전자 향 이제 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얘기는 좀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CXL에 갑자기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AI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면서요. 시장에서 언급되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HBM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XL이 될 건데요. HBM 분야에서는 현재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 격차가 약간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CXL에서는 이제 CXL 상용화를 조금 더 속도를 내므로써 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CXL, 영어로 알파벳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이제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둘 다 메모리 반도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CXL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 대신에 범용성이 좀 적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CXL은 HBM 대비했을 때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이엔드급 이제 말 그대로 사양이 높은 급에서는 HBM이 더 필요해지겠지만요. 그것보다 약간 아래 수준 이제 보급형 단계에서라고 생각하면은 CXL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CXL 시장을 확장을 함으로써 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죠. 삼성전자에서 작년 말이었습니다. CXL 관련해서 4종의 이제 상표 출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CXL 2.0 D램을 연내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현재 있었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좀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CXL 생태계가 더
확장될 것이고 GFC를 활용한 이제 인프라도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콘 CXL 관련 또 삼성전자 향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조금 조정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좀 매수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전제 이 종목에 대해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현재가에 조정 시에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잡았습니다.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지금 가격 대비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잡았는데요. 손절가 폭이 넓은 이유는 결국 CSL이라는 것 자체가, CSL 장비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자라는 차원에서 손절가 17,000원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시콘 오늘 저희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엑시콘 저희가 골라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끝까지 잘 달릴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전환하면서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끝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희 이데일리 TV의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엑시콘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사님 처음 뵀는데 어떠한 이슈를 다뤄야 될까요? 오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려 74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올 한 해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럽 쪽에서 지금 이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을 한 데 이어서 프랑스 총선에서도 좌파 연합이 1당으로 올라서면서 극우 세력을 좀 저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럽 선거 그리고 미국 선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이사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유럽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좀 돌풍을 제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국내 증시에 국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의회 선거는 과거에 비해서 좀 우경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좌파 연합이라고 불리는 녹색당을 비롯한 연합들이 지난번 선거에는 5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의회 선거 결과로는 합쳐보면 한 41%밖에 되지는 않아서 좌파 쪽에서 하는 정책들을 혼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극우 세력인 RN이 이제 1당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3당으로 내려앉았고 오히려 좌파가 그 1당이 됐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좀 피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은 뭐 EU는 아니지만 영국은 노동당이라는 좌파가 이제 14년 만에 재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마크롱이 조기 총선을 한 것인데 그게 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파가 확대가 되고 좌파가 축소가 되는 양상이 펼쳐지면 불확실성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네. 정부하고는 좀 완전 다른 양상이라서 네. 뭐 이민 문제라든지 그리고 역의 무역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자국 위주의 이런 네. 것들이 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유럽 증시에 그런 혼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로 인해 국내 증시로 살짝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에 미국 대선이 펼쳐질 예정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이 처음으로 진행된 후에 인지력 논란이 지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살짝 밀리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쨌든 유력한 두 후보 가운데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관련 수혜주나 피해주 찾기 여념이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이 대통령 연임을 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을 다시 잡았을 때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섹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린 산업을 네. 확성하는 정책을 이제 확정을 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 당연히 그린 산업 전반의 종목들이 이제 주가 강세가 올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우선 이제 하고 있고 전기차를 이제 그 정책을 반대로 돌리는 그런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 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와 석유 관련에 대해서 조금 지금 트럼프는 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에너지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대선 후보자들이 다른 에너지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AI가 점점 더 확대되면 에너지의 발전량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가 다른 양상을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미 한번 했잖아요. 네. 1기 때를 보면 1기 네. 때도 지금과 똑같은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이제 그린 산업을 싫어했지만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는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확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산은 사실은 그 트럼프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전력이 이미 민영화돼 있어서 네. 발전 단가가 낮은 것들을 이제 전력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수요를 하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LCOE라는 것은 네. 미국의 그 전체의 발전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풍력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미 낮은 상태고 앞으로도 이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선적인 이제 수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트럼프 때의 각 이제 연도별 대통령 시기에 따른 그 전력원의 확대를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시기에도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은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기완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설사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주요 정책인 IRA의 전면 폐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재생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상장되어 있는 CS 윈드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풍력 관련 네. 쪽을 좀 더 보시는 거예요? 풍력 태양광이 다 네.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태양광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풍력을 더 선호를 하고요. CS 윈드가 1분기에 그 유럽에 인수한 하부 구조물 자회사가 500억 이상이 적자가 나면서 실적이 어닝 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고객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판가를 확 올렸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게 매우 잘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이슈도 있고 했는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CS 윈드의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충분히 담기에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S윈드가 이 풍력이 구조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CS윈드는 어떤 쪽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CS윈드는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업체이고요. 아, 네. 작년에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사를 유럽에 있는 업체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노동당의 그 집권, 영국이 이제 해상 풍력 중국을 제외하면 1위 국가거든요. 해상 풍력을 4배 늘린다고 합니다. 오, 네. 노동당이.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만 우리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매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분들은 지금 사시면 아마 별 리스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지금 CS윈드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 그렇고 유럽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유럽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제 일부 종목을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고 오늘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면 CS윈드는 반대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다소 좋지 않을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전기차로의 전환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속도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예상했던 유럽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17% 증가였고요. 네. 미국은 35% 증가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근데 유럽이 현재까지 3% 증가했고요. 미국도 10%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정치 지형이 확정이 돼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원래 2030년 정도 되면 유럽이 과거에는 한 1,000만 대까지 늘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700만 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미국의 추정치도 좀 변동을 할 것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들이 미국이 바이든이 재선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의 실적도 예상보다 좀 낮고 그리고 중장기의 성장성도 저희 예상보다 좀 낮기 때문에 업체들을 보실 때는 꼭 밸류에이션을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이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종목들 같으면은 사실은 사도 상관이 없죠. 네. 그러나 올해 내년도 내후년까지 실적을 봤을 때 그거 이상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이런 이제 그 예상보다 감속되는 것들이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전기차를 보게 된다면 유럽이 갖고 있는 전기차 기술력이 사실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고 중국에 대한 뭐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확산을 조금 더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뭐 총 다 없애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님. 그런데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었단 말이죠. 네, 오바마 케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떠올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적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하거든요. IRA는 네. 사실은 그걸 폐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 3, 4년 걸릴 겁니다. 입법적인 네. 절차를 네.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투자들이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3천억 그렇군요. 달러 이상이 네. 투자가 확정이 돼 있는데 78%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IRA 전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2년마다 한 번 있는 의원 선거를 감안하면 네.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트럼프가 4년밖에 못 하는데 네. 수십 년 해야 되는 의원들이 그걸 네. 이제 하긴 어렵고요. 다만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그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IRA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연비 규제입니다. 연비 규제는 IRA의 보조금만큼이나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는 큰 규제입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이 연비 규제가 없으면
규제가 없으면 사실은 전기차를 많이 하지 않죠.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이 연비 규제를 바로 없애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1년 후부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되면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네. 전기차를 많이 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 미국의 선거를 꼭 보고 네. 전기차 투자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 다시 돌아가 보면요. 미국에서 뭐 퍼스트 솔라와 같은 태양광 잘 갔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 상대적으로 덜 가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상풍력 연합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오면서 풍력 관련 기업들 다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좀 호재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우리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CS 네. 윈드,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업체, LS 전선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 해상 풍력 업체 안에서도 굉장히 강자입니다. 아시아 또는 글로벌 선두 업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지역도 이제 해상 풍력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담아두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에너지 업종을 하나 더 살펴보자면 수소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사들도 수소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정책 모멘텀 이런 거 기대해 볼 만한가요? 수소가 재밌는 게 네. 진보와 보수가 공동으로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가 굉장히 격화됐지만 수소에 대해서는 정책이 후퇴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보수 쪽에서 수소를 조금 더 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서 수소 산업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수소 생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업체들이 내년부터 그 수주를 받아서 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와 관련된 업체들, 그와 관련된 국내에 있는 소재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수전회 관련된 종목, 국내 네. 기업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분석한 종목 중에서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요? 네. 상하프론테크는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에 들어가는 소재 멤브레인을 이제 국내에서는 네.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 업체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공장을 올해 연말까지 대량 생산 체제로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의 숫자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회사가 워낙 지금 주목을 받는 회사라다 보니까 좀 상하프론테크의 중장기 수소 부분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엮여서 재생 에너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들,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반면에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지금 너무 과도한 우려로 많이 하락했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코스닥이 다시 좀 힘을 내고 있어요. 확실히 이번 주에 들어서
코스닥이 힘을 내고 또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굵직굵직한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망의 장세는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굵직굵직한 지표가 발표된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데일리 TV와 먼저 현명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